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020년 10월 ITQ 엑셀 기출문제 B형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은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입력을 이렇게 된 상태에서 해볼게요. 자,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는 글꼴, 굴림 11포인트, 정렬은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이라고 되어 있죠. 그쵸? 그리고 나머지 서식은 가운데 정렬을 작성하며 예외적인 것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숫자 및 회계 서식이니까요. 숫자 형식도 오른쪽 정렬, 회계 서식도 오른쪽 정렬 하시면 되는데 회계 서식은 자동으로 오른쪽 정렬이 됩니다. 일단 그거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숫자로 해서 오른쪽 정렬이 해도 되고요. 자, 요 같은 경우는 회계해서 해도 되는데 그냥 전부 다 숫자로 해볼게요. 네, 숫자로 하시면 되겠고, 자, 오른쪽 정렬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 입력하는 것도 숫자가 나오게 되면은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숫자 및 회계 서식에서 오른쪽 정렬 해주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말뜻은 그 뜻이었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제목, 도형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하고, 그 다음에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을 이용해서 작성하고, 용도 문화의 집 수강생 접수 현황을 입력한 다음에 서식을 적용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삽입에, 자, 여기 그림에서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림의 도형이죠. 자, 도형에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그쵸? 그 다음에 적당하게 해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용두 문화의 집 수강생 접수 현황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서식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죠. 글꼴 굴림 24포인트, 검정 굵게, 채우기 노랑, 글꼴 이거 많이 가네요. 굴림에 24포인트하고 엔터 치셔도 되고 이렇게 고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검정 굵게 채우기는 노랑,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서 채우기는 노랑 해주시면 되겠고, 지금 보시면은 아마 다 가운데 정렬이 돼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가운데 정렬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잠시만요. 제가 지웠네. 네, 그림자 오프셋을 해볼게요. 요거. 그래서 누르신 상태에서 더블 클릭하면서 그리기 도구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서식 가셔서 도형 효과의 그림자를 오프셋 오른쪽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이메일 셀에 결제란을 작성하여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붙이게 하시오. 단 원봉 삭제돼 있죠. 해볼게요. 자, 어떻게 돼 있냐면, 자, 담당 대리 과장 확인이네요. 담당 대리 과장, 그 다음에 여기가 확인이었나? 네, 여기가 확인. 여기는 가운데 맞추면서 확인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Alt 엔터 치시면 이렇게 줄이 바뀌고요. 그 다음에 네, 모든 테두리에서 해주시면 되겠고, 적당하게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데요. 여기서 누르면은 그림으로 복사했거든요. 제 화면이 작아서 그림으로 복사가 안 보일 수 있는데 화면 크기에 따라서 바로 그림으로 복사가 보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안 보이시면 저처럼 이렇게 누르셔서 그냥 확인, 그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얘가 붙여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제를 보시고 적당한 위치에 넣으시면 되겠어요. 지금 보니까 G랑 HIJ네요. 그쵸? 그러니까 G 이렇게 돼 있고 한 요쯤은 돼 있죠. 그 다음에 얘를 조금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자, 원본은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요거 주황은 돼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H14셀에 요거 돼 있는데 제가 유효성 검사를 걸어놨는데 지우고 다시 볼게요. 어디 갔지?
자, 없다고 생각하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H14셀에 강좌명 C5에서 C12 얘네들의 데이터가 선택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도구에 누르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거든요. 누르셔서 항상 어떻게 하느냐면은 목록, 제한 대상 목록으로 하시고 원본을 문제에 주어진 C5에서 C12 영역을 누르시고 확인을 하시면 이렇게 요 세모를 콤보박스라고 하거든요. 이게 생성이 되면서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에 셀 서식 G5에서 G12 G5에서 G12 영역을 잠시만요. 네, G5에서 G12 영역의 셀 서식은 컨트롤 키보드 1 누르시면은 단축키가 되는데요. 네, 그래서 하셔도 되고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서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숫자는 항상 어떻게 한다 그랬었죠? 자, 문자가 있고 숫자가 있었어요. 문자는 어떻게 쓴다? 골뱅이를 쓰시면 되겠고요. 숫자는 항상 샵 콤마 샵샵 0을 쓰시면 돼요. 그쵸? 숫자니까 샵 콤마 샵샵 0 하시면 되겠고 쓰고 싶은 말이 뒤에 원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원을 따옴표 열고 닫고 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숫자니까 샵 콤마 샵샵 0 그리고 원 이렇게 넣어준다. 그리고 오른쪽 정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G5에서 G12 영역에 대해서 수강료를 이름 정의하시오. 자, G5에서 G12를 선택한 다음에 이름 정의 어디서 했죠? 여기서 뭐라고 써요? 수강료 쓰시고 엔터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셀 주소가 수강료 누르면 이렇게 선택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함수로 가볼게요. 자, 1번 대기 인원, 접수 인원이 모집 인원보다 많으면 접수 인원 빼기 모집 인원으로 하고 그 이외에는 공백으로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if 함수 설명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if는 뭐였었죠? 뜻이 만약 뭐뭐 이면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이면이 한 번 나오면 if를 한 번 쓰고 이면이 두 번 나오면 두 번 쓰는데 지금 보니까 만 면이죠? 몇 번 나왔어요? 한 번 나왔죠. 그럼 if 몇 번 쓴다? 한 번 쓰는 거예요. if는 한 번 쓰면 되겠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어떠한 조건이 있을 때 조건 충족 유무에 따라서 참 또는 거짓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썼었죠. 그래서 이 조건이 맞으면 참 자리 있는 거 보여주고 조건이 틀리면 거짓 자리 있는 거 보여준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기준치가 50 이상이면 적정, 나머지는 미달로 표시하시오. 그러니까 조건은 뭐예요? 조건은 기준치가 50 이상이다. 그래서 얘가 만족하면 적정으로 표시하고 참자리는 얘가 와야 되겠고요. 미달은 거짓 자리에 가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if A2가 몇 이상이요? 50 이상이면 적정, 아니면은 미달 이렇게 표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맞으면 적정이고 틀리면 거짓인데 요거 얘가 뭐라 그랬었죠? 얘가 이상 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하라는 뜻이고 얘는 초가 미만은 이렇게 쓰고 같다는 이렇게 같지 않다는 이렇게 쓴다. 그래서 부호의 순서가 중요하다. 요거 이 표시랑 는 표시랑 바뀌면은 안 된다 그랬었죠. 항상 이 순서대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if 이렇게 봤고요. 우리는 이제 조건자리 뭐 쓰면 되겠어요? 조건이 뭐냐면 요거죠. 접수 인원이 모집 인원보다 많으면이니까 얘를 풀었으면 어떻게 돼요? 접수 인원이 모집 인원보다 많은 거는 접수 인원이 모집 인원보다 이렇게 크다는 뜻이에요. 그쵸? 그래서 조건 자리에는 요거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크다라는 뜻으로 쓰시고 얘가 맞으면 참 자리에 뭐를 쓰냐면 요거 거짓 자리는 뭐예요? 나머지는 공백이니까 거짓 자리는 열었다 닫아 주시면은 공백이 됩니다.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위에 보세요. 여기 자, if 접수 인원이 그쵸? 모집 인원보다 크면 많으면 접수 인원 빼기 모집 인원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표시한다. 그래서 보면 얘가 if의 조건 얘가 맞으면은 요거 참 보여주고 얘가 아니면은 예 공백을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갈게요. 자,
자, 수강장소 수강번호의 두 번째 글자가 1이면 세미나실, 2이면 연습실, 3이면 창작실로 구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추주함수를 쓰라고 돼 있는데요. 이면이 들어갔으니까 if를 써도 상관은 없죠. 그쵸? if를 몇 번 쓴다? 이면이 3개니까 if를 3번 써서 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추주 쓰라고 돼 있었죠? 제가 그래서 B형을 푸는 이유는 A형은 이게 if가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B형과 C형은 추주가 들어갔길래 제가 추주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B형을 지금 풀이하고 있습니다. 추주와 if는 약간 쓰임새가 조금 다른데요. 추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추주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은 특정 값에 있는 건데요. 이 특정 값은 항상 숫자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특정 값 또는 특정 셀을 숫자로 돼 있는 값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 특정 값이나 셀은 항상 숫자여야 되는데 이 숫자를 어떻게 하냐면은 번호에 해당하는 결과값으로 변환해 줍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추주에 값이 있겠죠? 얘는 항상 뭐라고요? 숫자여야 돼요. 얘는 무조건 숫자인데 자, 이 숫자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숫자가 1이면은 결과 첫 번째 얘를 보여주고 숫자가 2이면은 얘를 보여주는 거고요. 숫자가 254이면 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주의 단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200이라는 거를 표현하고 싶은데 추주로 표현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콤마를 200개를 찍어야 돼요. 그래서 200까지 이 결과값들을 다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조금 이해가 더 안 가시면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코드가 1이면 A등급, 코드가 2이면 B등급, 코드가 3이면 C등급, 코드가 4이면 D등급으로 표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자, choose A2를 찍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1이면은 A등급, 2이면 B등급, 3이면 C등급, 4이면 D등급 이렇게 쓰시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자, 1이 나오게 되면 얘를 보여주고 얘가 2이면 얘를 보여주고 얘가 3이면 얘 보여주고 얘가 4이면 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얘는 1이니까 1을 찾아서 A등급 보여주고 얘는 3이니까 세 번째로 가서 C등급 보여주고 얘는 4이니까 네 번째로 가서 D등급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두 번째에 있는 B등급은 필요가 없어도 얘는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지만 어떻게 한다? 입력을 해줘야 돼요. 이 추주함수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항상 차례대로 나오게끔 문제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1이면 세미나실, 2이면 연습실, 3이면 창작실로 하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1이면 세미나실은 여기다가 세미나, 2이면 연습실이니까 여기다가 연습실 쓰시면 되겠고 3이면 창작실이니까 3이면은 여기 창작실 쓰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요거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미드 함수를 써서 이 특정 값이나 셀인데 이 값들을 뭘 쓴다? 얘를 미드 함수를 써가지고 수강 번호의 두 번째 글자 얘네들을 요 두 번째 있는 이 글자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갖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을 갖고 와서 뭘로 갖고 와요? 미드를 갖고 와서 가까운 결과값들을 1이면은 세미나, 2이면 연습실, 3이면은 창작실로 이렇게 변환해 주는 겁니다. 큰 그림 이해 가셨나요? 자, 그래서 choose 쓰시고 미드 쓰신 다음에 자, 이 미드에 이 값이 1이면 세미나, 2이면 연습실, 3이면 창작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미드 함수를 어떻게 쓰는지 알면 되겠죠. 미드 함수 조금 빨리 봐볼까요? 자, 미드는 형제가 레프트, 라이트, 미드 있었어요. 그래서 레프트는 왼쪽에서 몇 개, 라이트는 어떠한 셀에 오른쪽에서 몇 개, 미드는 어떠한 셀에 몇 번째부터 몇 개 갖고 온다. 그래서 특정 지점에 있는 거 갖고 올 때 쓴다. 예제를 바로 보면요. 제 A1 셀에 있는 코드의 특정값의 의미를 제가 추출해 볼게요. 자, 레프트 A2에 3을 쓰면은 왼쪽부터 3개니까 BLF 이렇게 하나, 둘, 3개 갖고 오는 거예요. 자, 라이트를 쓰게 되면 오른쪽에서 3개니까 이렇게 하나, 둘, 3개 갖고 와서 순서는 105가 나오게 되겠고요. 자, 미드를 써서 제가 19를 가져와 볼게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이렇게 써볼게요. A2, 5, 2는 뭐냐면은 몇 번째부터 다섯 번째부터 몇 개? 2개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1이죠. 여기서부터 몇 개 갖고 와요? 2개니까 여기서부터 하나, 2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19가 됩니다. 이해 가셨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 미드를 가지고 얘를 갖고 오면 되겠고 그 다음에 추주를 통해서 얘네들을 변환시켜주면 되겠다. 자, 미드보다는 추주가 쉬우니까요. 제가 추주가 나오게끔 화면을 띄워놓고 해볼게요. 자, 요거를 옆에 거를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자, 그래서 위에 보세요. 자, choose mid 쓰시고 얘 몇 번째부터 두 번째부터 하나 필요하겠죠? 왜냐면은 얘가 필요하니까 두 번째 글자 하나가 필요한 거죠. 얘가 맞음. 1이면 세미나실, 2면 연습실, 3이면 창작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여기다 써버렸네. 여기죠,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3번 가겠습니다. 스포츠 강제 수를 구하여 걔를 구하시오. 걔를 붙이시오. 단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시오. dcount a 함수와 연산자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잠시만요. 이걸로 바로 가볼게요. 자, 앞에 d가 붙은 함수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부르는데요. dsum, daverage, dcount, dcount a, dmax, dmin 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함수라서 얘네들은 쓰는 거는 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서 어떤 데이터 범위에서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들의 결과값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여주냐면요. 이렇게 보여줘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여기 얘네들을 쓰란 얘기고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전체 범위는 여기 이렇게 입력한 거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요. 또는 처음에 입력한 이렇게 잡으셔도 상관없어요. 잡으시면 됩니다. 잡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 몇 번째 열에 있어요?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스포츠 관계수죠. 얘 몇 번째 있냐면 자, 여기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예요. 그쵸? 강자 수니까요. 세 번째 있고 조건은 어떻게 한다 그랬었죠? 조건이 스포츠 강자니까 이렇게 블록 잡는다고 했었죠? 기억나시나요? 자, 그래서 보면 전체 범위는 항상 고정. i2k 엑셀에서 범위 나오는 거는 무조건 다 고정하시면 돼요. 어차피 고정하든 안 하든 상관은 없는데 고정하는 것들이 나올 때도 있고 안 하는 것들이 나올 때도 있어서 헷갈리시면 다 고정하시는 게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몇 번째 열은 찾으시면 되겠고 조건은 항상 블록을 지정한다. 그래서 B1, B2 이렇게 두 칸을 무조건 지정해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일반 학생들의 점수 합계 보겠습니다. 합계니까 dsum을 쓰면 되겠죠. dsum 전체 범위 A1부터 D5까지. 그 다음에 점수니까 몇 번째 있어요? 내가 블록 잡은 거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죠? 3 찍으시면 되겠고 조건이 소속이 일반인 거죠? 일반 학생들이니까요. 그래서 하면은 126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의할 게 뭐냐면은 얘는 이렇게 잡는 거고 얘는 이렇게 잡는 거다 라고만 유의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해볼게요. 그래서 자, dcount a 전체 범위 잡으시고 저는 이렇게 잡아볼게요. 자, 그 다음에 몇 번째 있는 거냐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죠. 3콤마 잡으시고 블록 지정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결과값 뒤에 개 붙이니까 AND 연산자 쓰셔서 개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이요. 자, 음악 강좌 접수 인원 단위 명의 합계이네요. SUMIF 함수를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count if, sum if, average if 똑같은 함수인데 sum if, average if가 쓰는 방식이 똑같고 count if는 조금 달랐습니다. count if는 왜 구할 범위가 없냐면은 조건 범위와 구할 범위가 똑같기 때문에 구할 범위를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sum if, average if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자, 조건 있는 범위, 조건 구할 범위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예제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 범위는 항상 고정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sum if, average if를 볼 건데 자, 코드 A의 점수 합계 및 요거만 가지고 먼저 해볼게요. sum if로. 자, 조건이 뭐예요? 코드가 A인 것이 조건이죠. 그 조건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코드 A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그쵸? 자, 여기가 조건의 범위가 되는 거고요. 조건은 코드가 A인 거죠. 이 값들을 보니까 조건이 얘인 거예요. 그쵸? 그리고 구할 범위가 어디냐면 점수 합계니까 구할 범위를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구할 범위는 얘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범위는 얘는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자, sum if 조건 있는 범위가 여기 A2부터 A6고요. 그 다음에 조건은 A니까 따옴표로 해서 넣어주시면 되겠고 더할 범위가 여기 B2부터 B6까지 하시면 돼요. 그러면 50이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여기고 얘는 여기다. count if, average if 똑같아요. 하시면 얘는 평균이니까 25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sum if average if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같이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sum if 조건 있는 범위가 어디냐면, 자, 음악 강제라고 돼 있네요. 그쵸? 그러니까 조건 있는 범위가 여기가 되겠고, 자, 조건은 음악이니까 음악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 음악 대신에 얘 대신에 얘를 이렇게 찍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냥 저는 이렇게 쓰는 걸 선호합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더할 범위가 어디냐면은 접수 인원의 합계니까 이렇게 블록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참,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자, 그래서 이렇게 엔터를 치시면은 음악 강좌 접수 인원의 합계가 이렇게 66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요거, 그쵸? 네. 자, 다음 5번. 수강료 평균. 정의된 이름 수강료를 이용해서 수강료의 평균을 내림하여 1000원 단위까지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운드 다운 볼게요. 자, 라운드업, 라운드 다운, TR, UNC 똑같습니다. 그래서 C형에서는 얘가 나왔어요. 쓰는 방법 똑같아요. 네. 그래서 보면, 자, 라운드는 어떠한 값, 이 값들은 다 뭐가 돼야 되겠죠? 숫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쵸? 반올림 하려면 숫자가 해야 되는 거고, 올림도 숫자가 돼야 되는 거죠. 내림도 마찬가지 숫자고, 버림하는 것도 숫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값자리는 숫자인 셀이나 값이 오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문제 보니까 수강료의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요. 에버리지를 이용해서 이 값자리에는 에버리지를 써서 평균을 쓰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유의할 거는 이 조건이다. 이 조건은 힌트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얘를 가지고 우리가 쓰시면 되겠다. 그래서 한번 조건 볼게요. 자, 이렇게 있어요. 복잡하죠?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0을 쓰게 되면 정수 1의 자리까지 표시하는 거예요. 라운드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야지 정수 1의 자리까지 표시가 되겠죠. 그리고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면은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시가 되겠고요.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게 되면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합니다. 그래서 0,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얘는 10의 자리, 100의 자리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가는 거고, 얘는 소수 둘째 자리, 셋째 자리 쭉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거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은 자, 얘 이렇게 돼 있죠. 얘가 이렇게 될 때까지 조건을 내가 넣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나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그냥 라운드 쓰시고 이거 나올 때까지 조건을 변경해 주시면 돼요. 제가 이것도 같이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얘를 보면 1, 2, 3, 4, 5.1357이 있으면요, 라운드 쓰시고 A2, 2를 쓰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여기서 반올림을 하는 거니까 1, 4가 나오는 거고, 자, 1을 쓰게 되면은 그쵸, 3에서 반올림 하니까 1까지 나오고, 0을 쓰게 되면은 여기서 반올림 하니까 1, 2, 3, 4, 5 나오는 거고요. 마이너스 1 쓰게 되면은 여기 1의 자리 5에서 반올림 하니까 1, 2, 3, 5가 나오겠고, 라운드 쓰고 마이너스 1을 쓰게 되면은 여기서 반올림 하니까 12300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2700이 12000 나와야 되니까 조건을 뭘 쓰면 돼요? 이 다음인 조건 자리에 마이너스 3을 쓰시면 되겠죠. 근데 이거 모를 때 한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모를 때 어떻게 하시냐면, 자, 일단 해볼게요. 위에 보세요. 자, 라운드 다운 에버리지. 자, 수강료 이름 정의된 거 쓰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다가 수강료라고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요. 그럼 이렇게 나오죠.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블럭 잡으셔도 똑같아요. 이래도 수강료가 나오죠. 얘가 조건 자리에 뭘 쓰는지 모르겠다. 일단 0을 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면, 잠깐 키워볼게요. 이렇게 소수점까지 표시를 해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바꿔요. 1, 뭐 2 이런 식으로. 지금은 이제 값이 뚝 떨어져가지고 어쩔 수가 없는데, 자, 일단은 12700까지 나오게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를 쓰는 거죠. 마이너스 1 썼는데도 똑같고 마이너스 1을 썼는데도 똑같아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3까지 써볼게요. 이제 49000이 나왔네.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기서 멈추시면 돼요. 내가 이게 좀 헷갈리시면 이렇게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거에 편하신 분들은 요거를 외우셔서 하셔도 되고, 이거 좀 어려워 이러면은 저처럼 이 자리에 값들을 바꾸시면서 이렇게 얘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들 있죠.
얘라고 나와 있는 것들을 바꾸시면서 나올 때까지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6번 브이로그 보너스 문제죠. 자, 수강료 H14셀에서 선택한 강좌명에 대한 수강료를 구하시오. 그래서 브이로그 어떻게 쓰는 거냐면 얘는 암기를 하시면 편합니다. 네, 자, 그래서 어떻게 쓰는 거냐면 H14셀 맨날 똑같아요. 그렇죠? 문제에서 H14셀. 그 다음에 범위는 잡는데 이것만 조심하면 된다 그랬죠? 자, 강좌명이면 어디서부터 범위 잡는다? 얘가 강좌명이네요. 그럼 범위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잡는 거예요. 강좌명부터. 요거만 유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범위는 요거 가지고 확인한다. 그 다음에 몇 번째 열이에요? 수강료니까 여기서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열이니까 5를 쓰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0을 쓰면 된다. 콤마 0. 그래서 자, 범위는 고정하시면 좋고요. 얘는 조건 0과 1이 있는데 ITQ 엑셀에서는 무조건 0을 쓰는 게 나온다. 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볼게요. Vlookup 해볼게요. 자, Vlookup 얘 찍고 H14셀 찍고 여기부터 그쵸?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몇 번째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있네요. 콤마 0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바뀌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7번이요.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수강료가 5만 이상인 거, 얘가 5만 이상 인행에 파란 굵기를 적용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을 쭉 잡아 주시고요. 조건부 서식에 규칙 관리하셔서 죄송합니다. 조건부 서식에 새 규칙 가셔서요. 수식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수식을 사용하여 누르시고 어떻게 한다? 항상 누르시고 F4를 2번 누르셔서 문자 앞에만 이렇게 달러 표시가 나오게 하면 된다. 얘가 얼마 이상이에요? 아까 이상 입할 때 봤죠? 일십, 백, 천만, 5만 이상. 그래서 항상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렇게 쓰시고 요거 이렇게 쓰셔야 돼요. 항상. 자, 얘가 뭐래요? 서식에 글꼴에 파랑에 굵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1작업 시트에 B4에서 H12 영역 복사해서 2작업에 붙여넣기 하래요. 자, 제 2작업에 어떻게 하냐면 B4에서 H12까지 복사를 하시고 얘를 B2부터 그 다음에 얘가 열 너비가 1이죠. 네,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1로 일단 바꿔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 고급 필터랑 표서식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적당히 키워주신 다음에 고급 필터를 해볼 건데 한번 볼게요. 자, 고급 필터는 크게 4가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고급 필터 메뉴를 누르고 이렇게 다른 장소에 복사 누르시고 목록 범위는 여기 이고요. 조건 범위는 문제 제시되어 있습니다. 복사 위치로 문제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조건 범위가 제일 중요한데요. 보시면 조건 범위는 AND 조건과 OR 조건이 있다고 했었어요. AND 조건은 뭐뭐 이거란 뜻이고 OR 조건은 뭐뭐 이거나란 뜻입니다. 그래서 AND 조건은 이렇게 쓰고요. OR 조건은 이렇게 써요. 지금 보시면 얘는 같은 이렇게 행에 쓰는 거예요. 대구랑 얘랑 같은 행이 있죠. 같은 행에 있으면 무슨 뜻이냐면 출발 도시가 대구이고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상품 가격이 400만 이상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OR 조건은 뭐뭐 이거나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행을 다르게 쓰게 되면 자, 출발 도시가 대구이거나 상품 가격이 400만 이상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AND 조건과 OR 조건의 문제에서 이구가 있는지 이거나가 있는지 체크하신 다음에요. AND다 그러면 같은 줄에 쓰시면 되겠고요. 이거나라고 하면은 다른 이렇게 행에다가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우리 문제 보니까 구분이 외국어 이거나라고 돼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OR 조건으로 쓰시면 되겠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조건 범위가 B14셀에 붙어있는데 뭐뭐만 뽑으라고 돼 있으냐면 수강번호, 강좌명, 접수 인원이라고 돼 있네요. 자, 일단은 조건부터 해볼게요. 조건이 구분이 B14죠? 네.
외국어니까 외국어이거나 그 다음에 수강료가 6만 이상이네요. 그쵸?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줄, 즉 다른 행에다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 얘 뭐가 필요하냐면은 수강번호, 강좌명, 접수인원. 수강번호 B18세부터네요. 복사가 수강번호, 강좌명, 접수인원과 모집 인원을 표시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아, 시작일도 있네요. 시작일까지. 네. 그래서 얘네들 표시할 건데요. 이제 다 했어요. 자, 선택을 항상 이렇게 블록을 잡아주신 다음에 고급 필터 가볼 거예요. 자, 데이터에 고급 필터 가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다른 장소에 복사 놓고 해볼까요? 그 다음에 목록 범위는 항상 여기 잡으시면 되겠고, 조건 범위는 여기, 복사 위치는 여기 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데이터 중에서 외국어이거나 수강료가 6만원 이상인 것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은 고급 필터의 결과세를 채우기 없음으로 하래요. 채우기 없음부터 해볼까요? 홈에 채우기가 없음. 그 다음에 표 스타일에 보통사를 적용하라고 돼 있죠. 자, 표 스타일 보통사 적용할 때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다가 삽입 누르셔서 표를 눌러주셔야 돼요. 한번 눌러주시고 확인하신 다음에, 자, 스타일 보통사의 서식이죠. 자, 디자인에서, 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표 스타일이 2번. 자, 볼게요. 잠깐만요. 뭐였지? 아, 보통사네요. 그쵸? 보통사니까 밝게 중간 없게, 왜 보통이 없지? 아, 여기네요. 그치? 여기 이게 보통이네요. 그쵸? 그래서 중간이 보통 2, 3번, 4번. 표 스타일의 보통 4번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작업도 마무리를 해보겠고요. 자, 마지막 여기 있네. 머리글행, 줄무늬행은 뭐냐면 요거예요. 자, 보시면 디자인 보시면 머리글행, 줄무늬행 자동으로 체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두셔도 무방합니다. 네, 그 다음에 3작업 피벗 테이블이에요. 1작업 시트를 이용해서 제3작업 시트의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얘를 가지고 해볼 건데요. 문제 있는 거 하나씩 하고 맨 마지막에 출력 형태 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여기에요. 항상 여기 제2작업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삽입 누르셔서 피벗 테이블 어떻게 하냐면 새 워크시트 누르시고 하셔도 되는데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은 B2부터 돼 있죠. 그래서 요거 때문에 조금 곤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새 시트로 하신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까요? 새 워크시트 하시고, 자, 얘를 이렇게 삭제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조금 찜찜한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제3작업을 만들어 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열너비가 1이네요. 그 다음에 얘를 피벗 테이블 하셔서 기존 워크시트 누르셔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수강료비 구분별 강좌명의 개수와 접수 인원의 평균을 구하시오. 그래서 보시면 이 밑에 게 편하니까 밑에 걸로 봐볼게요. 자, 수강료니까 여기. 그 다음에 구분이 객수 강좌명이네요. 그쵸? 그래서 구분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강좌명과 접수 인원. 강좌명 여기, 접수 인원도 여기. 아이고. 네, 그 다음에 접수 인원은 평균이니까 얘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가피를 설정 누르셔서 평균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어느 정도 됐습니다. 형태가 잡혔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 수강료를 그룹화하고 구분을 출력 형태까지 정렬 하시라고 되어 있어요. 구분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요 위에죠. 음악, 외국어, 스포츠를 정렬하래요. 일단 얘부터 해볼까요? 자, 우리는 지금 스포츠, 외국어, 음악이죠. 얘를 클릭하셔서 음악을 이렇게 이동하셔도 돼요. 아이고. 이런 식으로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서
이동해서 왼쪽 뭐 이렇게 이동해 주셔도 됩니다. 편한 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수강료 보니까 4만1에서 7만으로 돼 있어요. 그쵸? 만 단위로 돼 있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단위를 해줄 건데요. 자, 여기서 그룹을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시작 얼마냐면 4만1이죠. 자, 4만1에서 7만이죠. 그래서 시작을 일십, 백천, 만. 일십, 백천, 만. 이렇게 해주시고 단위는 만원이죠. 얘네들이 단위요. 시작이 여기고 끝이 얘. 단위는 만. 그래서 시작은 얘, 끝은 얘, 단위는 만.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일하게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까지 했고요. 3번 레이블이는 셀 병합 가운데 맞춤 적용 및 빈 셀은 요구로 하시오. 그래서 자, 테이블 옵션을 가셔서 레이블인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하시면 되겠고 빈 셀은 예로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은 요거가 되는 거예요. 요거고 빈 셀은 아까 여기 있던 거 그쵸?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행의 총합계를 지우라고 되어 있네요. 요거 지워볼게요. 똑같이 마우스 오른쪽 가셔서 요거 일단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피벗 테이블 옵션 가셔서 요약 및 필터의 행의 총합계 표시를 체크 해제하시면은 얘네들이 없어집니다. 자, 나머지는 출력 형태에 맞게 작업하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자, 일단은 얘네들은 보니까 회계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벗 테이블은 보통 회계 형식을 많이 써요.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다 가운데 정렬되어 있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회계 형식은 가운데 정렬을 시켜도 가운데 정렬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게 더 편하실 거예요. 하실 때는. 그 다음에 뭐 적당하게 좀 늘려주시면 되겠고 자, 얘도 가운데 정렬. 네. 그 다음에 보시면 개수는 강자명으로 되어 있는데 자, 열 레이블도 구분으로 안 되어 있죠. 얘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얘가 만약에 얘가 수강료로 바뀌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안 바뀌어 있으면은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바뀌어 있으면은 그대로 두시면 돼요. 그리고 평균 접수 인원 단위명이 있는데 여긴 이렇게만 되어 있네요. 요거 세 개를 편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볼게요. 자, 여기서 얘를 일단은 수강료. 자, 얘는 구분. 얘는 단위명. 여기 하나만 입력하면 다 입력되는 거 아시죠? 네, 전부 다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크기를 다시 한번 조정해 볼게요. 명이 다 보이게끔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더블 클릭 되어 있는 것 같죠? 뭐 완벽하게 똑같이 하려면 이렇게 조정해 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하고 더블 클릭해 놓은 거거든요. 네, 이렇게 하시면 좀 더 완벽하게 모양이 유사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 사작업 해볼게요. 얘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자, 이제 사작업을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필요한 거 먼저 선택을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필요한 거 색깔을 칠해볼게요. 농구, 우쿨렐레, 음악 줄넘기. 농구, 우쿨렐레, 음악 줄넘기. 그 다음에 이 색으로 해볼까요? 그 다음에 배드민턴, 바이올린, 첼로. 배드민턴, 바이올린, 첼로에 뭐가 필요하냐면 접수 인원과 수강료. 지금 이렇게 필요한 거죠. 네, 지금 얘를 할 건데 제가 블록 잡을 때 항상 어떻게 하라 그랬었죠? 이렇게 한 줄씩 쭉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 쭉 할 때는 뭘 누른다? 항상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한다. 그쵸? 해볼게요. 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하나씩 차례대로 한 줄씩 이렇게 차분하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삽입에서 차트인데 자, 여기서 바로 아마 묶은 세로 막대형일 거예요. 그쵸? 묶은 세로 막대형이니까 자, 묶은 세로 막대형 누르시고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
차트 이동을 시키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4작업 이동하신 상태에서 잡아주시고요. 네. 자, 이렇게 하면은 어디까지 한 거냐면 여기 한 거예요. 묶은 세로막 대응했고 데이터 범위 했고 위치 해서 4작업으로 한 것까지 됐습니다. 자, 이제 차트 디자인 도구인데요. 레이아웃 셈의 스타일 1을 선택하라고 돼 있죠. 자, 레이아웃이 어디 있냐면 자,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레이아웃 1번, 2번, 3번에 스타일은 아마 1번일 것 같은데 네, 스타일은 1이죠. ITQX의 문제 형식은 항상 이거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스타일 1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나머지는 출력대 막대기 작업하시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영역 서식 볼게요. 차트는 글꼴 굴림 11. 차트 영역이 여기죠? 마우스 대에서 보이시죠? 요거예요. 그 다음에 그림 영역은 요 안에. 보니까 차트 영역은 글꼴 굴림 11포인트니까, 자, 굴림 아까 제가 찾았는데, 찾기 힘들면은 여기다가 그냥 굴림이라고 쓰시고요. 찾기 힘들면은 굴림이라고 쓰시고, 엔터를 치셔도 똑같은 값이 나와요. 이렇게 하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11포인트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채우기 효과는 질감, 분홍, 박엽지라고 되어 있죠.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서 채우기 효과는 서식을 가셔야지 보이거든요. 채우기, 질감 채우기 효과를 뭐로 하냐면은 분홍, 박엽지 요거 누르시고 여기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테두리라고 되어 있죠. 자, 테두리는 어떻게 하시냐면 선이 안 보인, 여기 있네요. 테두리. 그래서 실선 하신 다음에 검정색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이 테두리가 이 테두리네? 제목이네? 잘못 봤네? 잠깐만요. 여기 테두리가 있긴 있네. 일단 해볼게요. 죄송합니다. 네, 그 다음에 그림이었죠? 아이고. 자, 그림은 채우기 흰색 배경 1이죠? 그림 영역서식 여기. 그래서 채우기는 흰색 배경 1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제목 서식 차트 대목 굴꼴 굴림 굵게 20포인트. 자, 굴림에 굵게 20포인트. 그리고 채우기는 흰색 배경 1. 채우기는 흰색의 배경 1. 그 다음에 테두리니까 얘가 테두리네요. 그쵸? 그래서 얘는 실선에 이렇게 검정색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입력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스포츠 및 음악 강좌 접수 현황이었나요? 이거 띄어쓰기 돼 있었나? 네,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다 됐죠? 네, 제목까지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서식 볼게요. 수강료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강료가 얘네들이네요. 그쵸? 얘네들을 어떻게 하냐면은, 자, 종류를 뭘로 바꿔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수강료 맞죠? 이게 그림이 왜 이렇게 나오지? 네, 그 다음에 보조축으로 해볼게요. 됐네요. 그래서 보조축으로 이렇게 돼 있죠. 변경한 축을 보조축을 하라고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네.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면은 되겠죠. 그 다음에 자, 계열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표식 네모 크기 10과 레이블 값을 표시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이 레이블은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를 표시하라는 거 돼 있는 거고, 표식이 네모 크기 10은 얘네들의 크기가 10이거든요. 얘네들을 넣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해볼게요. 자, 일단 얘부터. 자, 표식이죠. 얘를 누르셔서 요거 얘를 누르셔서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어디 갔지? 잠시만요. 여기 있네요. 표식 옵션을 누르셔서 기본 제공의 네모 크기를 10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 레이블이죠. 레이블을 할 때는 얘 누르면은 이렇게 보이시죠? 전부 다 선택이 된 거고요.
얘만 하나만 선택해야 되니까요. 얘만 선택해야 되니까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한번 누르면 얘만 선택되고 얘네들은 선택이 안 된다. 그쵸? 다시 해볼게요. 마우스 한번 누르면 다 선택이 되는데 그 상태에서 내가 선택하고 싶은 거 얘죠. 지금은 얘 첫 번째 거 누르시면은 얘만 선택된다.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하시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들어갔죠? 자, 그 다음에 눈금선 선 스타일 파선이에요. 요 눈금선이죠. 그래서 얘를 누르셔서 눈금선 옵션 축서식 가시면은 이거 죄송해요. 축서식이 아니라 눈금선 서식을 가시면 대시 종류를 파선으로 맞죠? 네, 파선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축은 출력 형태를 첨부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축은 어디냐면 여기랑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여기가 축이거든요. 자, 그래서 얘는 지금 똑같죠? 40, 35, 30, 25, 20, 15 똑같죠? 그래서 얘는 두시면 되겠고 얘는 보니까 8만, 6만, 4만, 2만, 0원 2만 단위인데 지금 보니까 최대값이 7만이에요. 그쵸? 너 왜 안 없어지니? 네, 7만이고 0이죠? 그래서 얘네들을 바꿔주시면 되겠는데 잠깐만요. 이게 왜 이렇게 색깔이 흐릿해 보이지? 네, 이 검정으로 좀 바꿔볼게요. 네, 아이고 색깔이 좀 흐릿해서 검정으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얘네들은 0, 2만, 4만, 6만, 8만이니까 똑같이 하려면은 얘를 누르셔서 똑같이 서식을 가셔서 지금 축소식 자동으로 나왔네요. 최대값이 얼마냐면 8만, 10, 100, 1000만. 그 다음에 단위는 요거 기본을 가지고 바꾸는 거예요. 보조는 안 바꾸셔도 돼요. 그래서 얘를 2만으로 바꿔주시면은 이렇게 문제와 똑같이 0, 2만, 4만, 6만, 8만이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됐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보니까 법내명을 변경하고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라고 되어 있어요. 법내명 보니까 우리는 접수 인원 단위명이 2줄인데 얘는 한 줄로 되어 있네요. 수강료는 맞고요. 한 줄로 바꿔볼게요. 그래서 자, 얘를 한 줄로 바꿔볼게요. 어떻게 하시냐면 자, 마우스 오른쪽 차트 경영 누른 상태에서 여기 마우스 좀 누르셔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데이터 선택. 그래서 지금 얘가 법내 항목인데 자, 얘를 편집을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직접 입력해 주시면 되거든요. 접수 인원 단위명 이렇게 직접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한 줄로 바뀐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마지막 도형 모서리가 둥근 삼각형 설명서를 삽입한 후에 인기 강조 이렇게 입력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 삽입에 일러스트레이션 맞는데 네, 도형에 모서리가 둥근 삼각형 설명선 여기 있죠. 모서리가 둥근 삼각형 설명선을 넣어주시고 인기 강좌네요. 인기 강좌. 근데 얘는 보니까 채우기가 흰색이고 그 다음에 글자는 검정색이고요. 가운데 있네요. 그쵸? 가운데 옮겨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보니까 최대한 모양에 맞게끔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돼 있나? 네, 이쯤이니까 이쯤 얘는 이쯤이니까 이쯤 조금 더 가야 되나?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좀 올려주고 이렇게 뾰족하게 돼 있네요.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사항인데요.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시라고 돼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지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건데 이게 프로그램 버전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아니면은 그 프로그램 기본 세팅값. 근데 보시면 얘네들이 조금 진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여기가 안 진하신 분들은 저처럼 진하게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실선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진해지거든요. 네, 이 테두리가 진해진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자, 얘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도 똑같이 실선인데 색깔을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자, 최대한 얘랑 똑같아졌죠? 물론 이 위에가 조금 다르긴 한데요. 그래서 아마 기본값은 얘가 선이 아마 없을 거예요.
없어야지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자, 얘를 굳이 하려면 이 축에 실선을 넣어주시면 되긴 하거든요. 이렇게. 그럼 여기 옆에 들어가고, 얘도 축에 실선을 넣어주시면은 들어가긴 해요. 이렇게. 아, 이게 좀 더 답에 맞을 것 같은데, 그쵸? 넣어보니까 얘가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실선의 검정색. 그래서 이렇게 넣고 나서 보니까, 아, 이제 좀 진하네요. 그쵸? 얘도 진하고, 밑에도 진하고, 이쪽도 진하고, 완벽하게 똑같은 모양이 된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프로그램 버전이나 그 쓰시는 프로그램의 기본 세팅 값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선이 없으시면은 여기 요 축에 누르셔서 축소식 가셔서 실선 넣어주시고, 마찬가지로 이 보조축에 오셔서도 똑같이 실선 넣어주시고, 밑에 오셔서도 똑같이 실선을 넣어주시면 완벽하게 정답값 똑같은 그림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0년 10월 ITQX의 기출문제 B형 모두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